전쟁 속에서 신축년 소띠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인내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새로운 희망의 한 해를 기원하고 있는데요. 애군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온다는 콧뚜레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봤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대에 대한 애정으로 지역 연극계를 지켜온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연극대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연극제와 강원 연극제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속초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봄딸기는 옛말, 이제 딸기는 겨울철 대표 과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농가를 찾아 수확의 기쁨도 느껴보고 딸기로 만든 찹쌀떡에 빵보다 딸기가 더 많이 들어간 딸기 폭탄 케이크까지 겨울을 품은 빨간 보석, 딸기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19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네. 요즘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레드와 블랙 신조어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들은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스트레스에 대해서 코로나 레드, 분노감, 코로나 블랙은 우울한 감정을 뜻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전국 만 20세에서 65세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40% 이상이 네.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블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잘 지키고요. 방역 수칙들을 잘 준수하면서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이런 일상 생활 리듬들을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더불어서 명상이나 음악 감상,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지인들과의 소통도 정신적인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언제든지 편하게 일상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스트리밍으로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스튜디오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너무 지치시죠? 저도 이 코로나 얘기를 좀 그만할래야 정말 그만하고 싶은데 뭐 그만할 수가 없죠. 자, 내일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오래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를 못했는데 맞아요. 사실 이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좀 지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좀 지겹습니다, 들더라고요. 이제는. 예. 맞아요. 정말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만의 위치에서 아주 꿋꿋하게 버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요. 작지만 이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리고 왔거든요. 화면을 함께 소개합니다. 예로부터 한번 들어온 복은 밖으로 못 나가게 꽉 꿰어주고 애군을 막아준다는 콧뚜레. 소를 데리고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행운을 전하는 선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2021년 새해 콧뚜레와 함께 희망을 전하러 떠나보시죠.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착한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콧뚜레를 우리 소상공인분들께 선물해드렸는데 너무너무 힘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콧뚜레를 선물함으로써 2021년을 파이팅 있게 보내시라고 소포터 박진영 갑니다.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춘천의 한 주유소. 추운 날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주인공. 그런데 이분 많이 뵀던 분 같은데. 시민운동가로 또 정치인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엄재철 씨.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선거에도 나섰는데요.
지난해 춘천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선전했지만 아쉽게도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엄재철 씨. 올해는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실까요? 자기소개를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선거 때마다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계속 춘천 시민들 만나왔는데요. 춘천 시민 엄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아주 아쉽게 좀 낙선이 되셨나요?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제가 3등 했거든요. 아, 그래요? 2등도 아니라 3등 했기 때문에. 낙선을 하신 정말 게 솔직하십니다. 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심장을 후벼 파는구나, 아주 그냥. 그런데도 계속 도전하실 생각이신가요? 아, 그럼요. 어떤 꿈을 갖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그건 이 건지. 사회가 누구라도 좀 존중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꿈,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저는 제가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도전하는 힘의 원천이 가족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 우리 안사람, 저의 동지이자 우리 아내죠. 선거 끝나고 여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암 진단을 받았어요. 네. 유방암 진단 받아서 항암 부작용으로 탈모 아니면 몸에 털이 다 빠져요. 그래서 가서 같이 깎았어요. 집사람이랑 저랑 같이 가서 일명 빡빡 깎았죠, 저도. 그리고 그날 밤 같이 저녁 때 손잡고 울었대니까. 이제 올해는 약간 좀 바라시는 점이 있을까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같이 막 어울리고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소소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혹시 요거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뚜레죠, 뚜레. 그쵸, 콧뚜레죠. 네, 불운한 애군을 이렇게 몰아낸다. 그런 맞아요. 게 있어요. 네. 저희가 2021년에는 네.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시라고 콧뚜레를 선물 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고맙소. 아유, 주세요. 그래서 오늘 반갑습니다. 맞추셨어요. 마치 봄이 온 듯 향긋한 향기로 가득한 꽃농원입니다. 졸업식 시즌은 요즘 한창 바빠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동진 사장님.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짧게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춘천에서 뭐 17년째 꽃농사를 짓고 있는 임동진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일단 굉장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큰 거예요? 규모가 작으면 끊기다 출하되다 끊기다 출하되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출하하기 위해서 규모를 좀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때는 좀 어떠셨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작년에 전반기 졸업 시장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작년에도 2월 중순 지나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다 취소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올해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작년에는 네. 이제 뭐 코로나라고 해도 뭐 설마 하면서 그래도 뭐 맞아. 행사들도 조금씩 하고 그쵸, 다 그쵸. 했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는 아예 뭐 졸업식 자체가 없으니까. 도움이 좀 네네네. 손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관공서 쪽에서 이제 꽃 생활화 캠페인을 벌여주셨어요. 네네. 그거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뭐 이렇게 꽃 생활화 캠페인 같은 경우를 자주 좀 이렇게 한 번만 딱 일회성이 아니라 보니까 좀 자주 하나하나 다 해주시면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럼 저희 꽃에 대한 이미지도 좀 좋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좀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중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급이 되다 보면은 네네네. 언젠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염원을 담은 이 네. 콧뚜레거든요. 네.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행운만 감사합니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와우. 복 많이 받을게요. 저희 뭐 꽃농사를 짓는 농업인 입장에서 뭐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꽃과 좀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거고 모든 시민들 개개인 다 코로나 걸리지 않게 다 조심들 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한 카페입니다. 촬영할 때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카페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었던 시기였는데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지만 특히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노력하고 계신 김득상 사장님. 하지만 이곳은 처음부터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위주로 해왔는데요. 이 가격 보이시나요? 정말 착하죠. 커피와 더불어 손님들의 발길을 유혹하는 인기 메뉴도 이 카페의 전략 중 하나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위기를 희망으로 바꿨던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카페를 하다가 춘천이 너무 좋아서 춘천에 와서 카페를 하게 된 김득상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카페를 그죠? 언제부터 좀 하게 되셨어요? 한 7년 정도 카페를 하다가 네.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 네네. 커피 여행을 갔다가 어. 그곳이 너무 좋아서 춘천과 치앙마이에 같이 카페를 하려고 오픈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 지금 태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어렵지만 이 카페도 좀 많이 어려운가요? 기존의 매출의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히 가게가 작고 네네. 임대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가능한데 홀 영업을 위주로 하시는 카페들은 아마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계속 기존 고객분들께서 방문을 해주신다는 거죠.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저렴한 가격, 하지만 높은 질, 그리고 친절하게 한 분 한 분 대한다면 그래도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점이 있는 것 같던데. 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테이크아웃 위주지만 경쟁력이 있는 이 카페를 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해주셨고 그중에 4분 정도가 지금 현재 분점을 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도 네. 용기를 갖고 이제 도전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많은 자금력이 없고 네. 젊은 층인데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좀 어땠으면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2021년에는 제발 마스크를 벗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분위기 있게 커피를 여기서 마시고 드시고 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유일한 바람입니다. 이 코뚜레가 우리의 길을 밝혀주길 그런 생각으로 이 코뚜레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와의 긴 전쟁 속에서 2021년이 밝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민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꿈을 잊지 않고 도전하고 계신데요. 당신의 미소가, 당신의 도전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네. 저마다의 위치에서 잘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가정에도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그런 좀 안 좋은 피해를 끼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사실 또 이 안 되겠다, 뭐 힘들다, 뭐 이런 말들을 좀 듣다 보면 힘이 더욱 빠지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긍정적인 생각만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진영 씨가 직접 속코뚜레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오셨는데 네네. 많은 분들께서 속코뚜레의 좋은 의미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코뚜레에 담긴 좋은 의미처럼요. 부디 2021년에는 정말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얼른 이 코로나라는 애군이 좀 물러가고요. 올 한 해는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씨, 네. 강원도 속초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이 속초 하면은요. 저는 3가지가 좀 생각이 납니다. 오, 일단은 드넓은 바다, 오호. 이 바다가 있고요. 예. 또 이 속초 하면 또 먹을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전통 그 중앙시장이 있고요. 네. 우리도 먹었으면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호. 네네. 설악산까지. 이 속초가요. 또 이 아무래도 천혜의 자연 환경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다랑 운동할 곳 그리고 시장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어허. 바로 뭔가요? 연극입니다. 속초함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극인데요. 속초에 있는 배우분들이 전국적으로 그 연극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물로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네. 와, 엄청난 겁니다. 네. 전국적으로 연극상을 수상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배우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거든요. 속초로 함께 떠나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도시 속초입니다. 이곳에 강원도를,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무대에 대한 열정이 아주 남다르다고 합니다. 속초를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배우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어째서 이렇게 소란하네? 열악한 환경에도 무대를 지키며 외길 인생을 살아가는 배우들. 속초를 주제로 다양한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열정 가득한 배우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속초시 동명동에 자리한 극단 파람불.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띄는데요. 얼마 전 연극계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 대한민국 연극대상 영예 대상은 두구두구 좀 더 신경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작품 그날의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을 또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 네. 일단은 강원연극제에서 거기서 일단 대상을 받았고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그야말로 상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각 도마다 한 작품씩 선정을 해서 베스트 작품상을 줘요. 거기서 그날의 작품이 베스트 작품상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베스트 작품상과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작품을 주는 연극대상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거머쥔 셈인데요. 사실 그간 연극 불모지였던 강원도를 대표해 얻은 쾌거입니다. 강원 연극의 저력을 보여준 작품 그날에.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작가는 이반 선생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반 선생님께서는 속초 출신 작가시고요. 실향민 1.5세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아니면 실향민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작품을 쓰신 작품입니다. 무식이라고 하지. 내 흉이라도 보지.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돼지나 살 곳이지. 왜 저기 왼쪽에 모여있는 집들이 있잖니. 가운데가 서우진, 사모, 북청읍이고. 이반 선생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애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속초 연극에 있어서 막 한 큰 획을 그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속초에 관련된 작품을 많이 써주시고 사실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날에 나온 배우들은 속초 연극협회 배우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속초 연극협회, 속초 연극인들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반 선생님께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후배들이 이렇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또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선생님이 저희를 하나로 뭉치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뭉친 속초 지역 연극계의 결실.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며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사연도 있었죠.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저희 극단 파란불의 그 무대 창고며 무대 제작소입니다. 아니 근데 무대 창고 그리고 제작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급조된 느낌이 있는데. 네. 2019년도 4월 4일에 고성 산불이 났잖아요. 네. 그때 저희 무대 창고도 불에 탔어요. 지난 2019년 4월 속초 고성 일대를 휩쓸고 간 대형 산불.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던 처참했던 상황. 인력으로 화마를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연극 무대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의상이며 소품, 세트 전부가 불에 타버렸죠. 공연을 3주 남기고 무대 세트가 다 타가지고 그때 막 3주 동안 부랴부랴 무대 세트 만들고 공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와서 세트를 또 보관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강원도에 계신 모든 선배님들이 도와주시고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이 공간이 저희 극단 파란불의 새로운 그 무대 창고예요. 이게 그러면 상 받은 그날의 세트인가요? 네, 지금 1970년대 판잣집을 저희가 배경으로 한 무대 세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저희 그물이라든가 아니면 스티로폼 같은 거 다 저희가 실제로 가서 주워온 거예요. 그리고 저기 무대 저기 테이블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시게 아시겠지만 이거는 배예요, 배. 이게 그 배구나. 제 사진에서 본 배가. 네네네. 1970년도에 만들어 그 배경으로 만든 통통배. 무대 예술상 세트가 해체되면은 요 모습이다. 해체되면 네, 이런 모습이죠. 그래도 잘 보관했다가 올해 또 공연할 기회가 생길 거거든요. 그때 또 한번 이쁜 무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야죠. 속초 연극계의 시련은 열악한 환경과 대형 산불뿐만이 아닌데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버티고 있었죠. 이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식도 생겨났습니다. 무대를 찾는 이가 없다면 직접 찾아가는 방법에 눈을 떴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객들을 이렇게 마주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네네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또 공연을 하신 것들이 있나요? 있죠. 저희가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객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일단은 연극의 요소 중에 최고 중요한 배우와 관객인데 그 관객을 우리가 못 만났잖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럭비공으로 축구를 하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연계에서도 아마 다들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공연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했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관객 눈앞에서 하던 그대로 비대면 공연을 선보일 순 없었습니다. 좀 더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실사 연극 무대의 영화적 기법을 함께 선보인 건데요. 아직은 조금 낯설지만 새로운 시도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 일단 저희 속초 지역 특색 그날그날에도 마찬가지고 오기가 오면도 마찬가지고 실향민을 소재로 저희가 만든 작품이에요. 또 실향민이신 할아버지께서 치매가 걸리셔서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빚어지는 갈등 하지만 나중에는 그 할아버지를 이해하는 가족들의 마음 어떻게 보면 따뜻한 가족극이죠. 나랑 정말 무슨 가게? 니 정말이니? 우리 아들 효자였다. 무대와 현실 공간을 넘나들며 열연을 펼치는 배우들.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연극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 무대 공간에 가서 촬영을 하고 또 어떤 장면은 무대 액팅을 통해서 촬영을 해서 그것을 콜라보를 해가지고 영화 같은 연극 공연을 해서 그것 또한 또 방송으로 또 송출을 했었죠. 올해는 아마 좀 더 다양한 형식의 연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벌써 재작년입니다. 속초와 고성 지역에서 발생했던 큰 산불 때문에 연극 무대 세트가 전소가 됐었는데 그때 그 참담한 심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전국 대회를 앞두셨기 때문에 정말 좀 절망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생각해도 좀 많이 아찔하네요. 네, 그나마 십시일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힘들게 재정비한 공연이 큰 상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나마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연극 무대는 내가 지킨다라는 사명감으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속초 지역의 연극 배우들의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전국은 지금 오늘은 포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포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네, 있죠. 굴뚝 산업인 제철 산업을 떠오르실 텐데요. 요즘 포항에 가면요, 뭐 도시 곳곳에서 새로운 매력거리들을 찾을 수가 있다면서요? 사실 포항하면은 좀 거칠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면 맞습니다. 요즘은 색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매력을 찾아 나선 젊은 대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포항은 크림색이에요. 크림색을 생각하면 뭔가 몽글몽글한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포항은 저에게 그런 곳이에요.
여러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라데이션 색인데요. 왜냐하면 순한 맛에서 매운맛까지 다양한 매력을 담고 있는 것이 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포항이라는 도시를 따뜻하고 참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20대 청춘들. 이들은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항만의 색깔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정. 자, 우리도 동행해 볼까요? 겨울방학을 맞아 조용한 대학 캠퍼스를 상상했다면 섣부른 판단. 어느 학기 중보다 더 활기찬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항 색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포미닛입니다. 포항의 시간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지었다는 팀명 포미닛. 그들이 경험한 포항에서의 시간과 그들이 매료됐던 포항의 풍경에 딱 어울리는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 컬러 프로젝트는 저희 6명이 모두가 포항에서 나고 자란 포항 청년들인데요. 그 포항 청년들이 포항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포항은 상당히 다채롭고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곳인데 포항에 대한 기존의 통념은 그저 철강 해안 도시, 무채색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구나라는 걸 저희가 대학에 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껴가지고 포항 청년 6명이 포항 시민으로서 포항의 그 다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전국 사람들에게 알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포항에 살면서도 몰랐던 포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알며 포항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이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포항의 매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의기투합했다는 청년들. 포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발품을 팔고 그들만의 감각으로 색깔을 입힌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군데군데 다녀봤다고 생각을 했었고 남들이 모르는 명소들도 많이 가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제가 추억했던 데를 떠올리고 다시 자리에 가봤을 때는 어릴 때 경험했던 것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갈 때마다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포항 그 명소 자체가 어떤 느낌이다를 언제든 갈 때마다 달라지는 그 느낌이 되게 색달랐고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탐방을 하면서 포항이 정말 익스트림하고 또 외국이나 다른 먼 곳을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포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그 풍경과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학생들.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바로 포항의 대표 도시숲 송도 솔밭입니다. 우와, 진짜 좋다. 여기 진짜 좋다. 여기가 근데 지금이 겨울이어서 그렇지 진짜 봄이랑 봄, 여름, 가을에는 그냥 사람들 막 맨발로도 걷고. 아 진짜? 근데 여기서 돗자리 깔고 이렇게 하늘 보면서 누워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지 않냐? 그렇지. 우리 저번에 가을에 사진 찍으러 왔을 때 그때는 되게 많았어. 돗자리 깔고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노는 사람도 많았고. 코로나가 없을 때 왔었더라면 더 솔향기 그런 걸 더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포항의 센트럴파크? 아 그치 포항의 센트럴파크. 포항이 고향인 분들이라면 어린 시절 이 솔밭으로 소풍 갔던 추억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도시숲으로 새단장하면서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송도 솔밭으로 변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강대학교 학생인데 하나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무릇 풍경은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함께할 때 완전해집니다. 포항의 풍경을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구수한 이야기를 공간에 더했을 때 포항의 색깔도 명확해지겠죠? 어디 평지에 이제 소나무가 많은 데가 많이 없어요. 아 그렇네. 그때 또 해풍이 있고. 그쵸, 바닷가 산책하고. 내 고향이라 그런지 몰라 다 포항이 최고다. 저희도 고향이 포항입니다. 즐거운 대화의 공통분모는 포항사랑. 솔밭 가득 웃음이 번집니다.
기특하지. 학생들 우리 나이 든 사람이 못하는 걸 학생들이 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걸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그래야지. 되게 생동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진짜 여기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라서 더 실제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포항을 사랑하는데 어르신분들도 똑같이 포항을 애정해하고 또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항 분들이라면 지루할 수 있고 외지 분들이라면 생소할 수 있는 포항의 동네방네 풍경들. 그곳에서 펼쳐지는 일상 속 포항만의 빛깔을 찾는 작업. 그 결과물이 궁금해집니다. 현장 취재를 마치고 다시 찾은 학교. 이제 그 장소에 대한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그 풍경과 이야기에 어울리는 색깔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채워가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포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좀 젊은 감성으로서 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홍보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를 바탕으로 적용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포항에서 계속 살아온 시민으로서는 포항의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 같은 거를 전달해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가 포항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뤄본 것 같습니다. 전국시대 촬영을 하고 며칠 뒤 학생들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대박 대박. 따라다라따. 따라다라따. 1년 가까이 열정을 쏟아부었던 포항 색깔 찾기 프로젝트가 마침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는데요. 포항의 청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포항의 찐 이야기. 형형색색 포항의 다채로운 매력들이 청년들의 감각으로 더욱 빛을 발휘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SNS랑 그 책을 제작하는 정도로만 그쳤는데 그걸 넘어서 저희 자체적인 어떤 포항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리는 굿즈 같은 걸 제작해서 뭐 헌팅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만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보고 그거를 홍보해주는 이 프로젝트를 한 번 더 진행해보고 싶어요. 포항의 뭔가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컬러풀한 그런 굿즈를 만들어서 20대들과 뭔가 젊은 시민들이 함께 포항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굿즈를 만들고 싶습니다.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매력을 더 많이 품고 있는 도시 포항. 포항의 청년들이 그들만의 시선으로 찾아낼 더 다채로운 포항의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즘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상인들, 우리 시민들 모두 힘을 냅시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용석 씨, 네? 혹시 겨울 하면 어떤 과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일단 이제 귤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겨울처럼 건조한데 네. 이것들 먹어주면요, 약간 이렇게 좀 촉촉해지는 그런 기분 들어요. 이불 속에서 이 귤을 많이 까드시는군요. 건잭적 사람입니까? 왜 이불 속에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진영 씨는 어떤 과일이 떠오르시죠? 용석 씨 말대로 귤도 정말 인정하지만요. 예. 저는 좀 딸기에 아, 빠진 게 아니라 미쳐 있습니다, 딸기. 정말 최근 2년 동안요, 겨울철에 이제 귤보다 딸기가 더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과거에 딸기 제철 네. 하면 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은데 요즘은 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겨울철 대표 과일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달콤한 딸기 맛 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왔어요. 맛 좋은 딸기, 빨간 딸기, 겨울에 더 맛있는 딸기가 왔어요. 야, 여러분, 저는요 진짜 딸기 없으면 못 살아요. 딸기 앞에서는 왜 이렇게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딸기 킬러 경윤이가 소개하는 원주의 맛 좋은 딸기 맛 보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할게요. 겨울에 즐기는 새콤달콤한 맛의 향연, 딸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맛 좋은 딸기를 찾아서 이 하우스 농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을 열면은 아마 딸기 향이 그득하게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웰컴 투 딸기 하우스. 싱그러운 초록빛 사이로 빨간 보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요. 네가 맛있다고 소문난 겨울 딸기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하우스 안에서 네. 진짜 이 딸기 향이 어마어마하게 네, 많이 엄청 나는데. 향기롭죠, 네. 아, 아니 어머니 사실 겨울 과일 하면은 딸기 요것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겨울 과일이 딸기가 된 거예요? 네, 요즘은 비닐하우스들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원래 봄에 많이 나는 과일인데 거의 대표 이제 겨울 대표 작물이 된 것 같아요. 하우스 시설들이 다들 좋고 이러니까. 봄 딸기는 이제 옛말. 품종과 재배 환경이 개선되면서 딸기는 겨울 대표 과일이 됐는데요. 원주에서도 맛있는 딸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원주 하면 또 유명한 과일이 하나 있잖아요. 어떤 거죠? 복숭아. 근데 요즘에는 치악산 딸기가 엄청 맛이 좋다던데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저희가 원주서 이제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품종이 여러 종류 있는데 서량을 거의 많이들 하시고 서량 뭐 당도도 높고 과도 뭐 많고 이래서 대부분 서량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일명 눈꽃 딸기로 불리는 서량은 치악산 딸기의 주력 품종이기도 한데요. 원주 지역 13개 농가에서 수경 재배로 생산되고 있는 치악산 딸기는 높은 당도와 진한 향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농가의 소득원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하우스 안에 있으니까는요. 저도 요 딸기 한번 따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아니 어머니 사실 그냥 딸기 이렇게 손으로 잡고서 콕 하고 따면 되는 거죠? 네, 아니요. 딸기는 이 과가 너무 약해서 너무 꽉 손으로 쥐면은 이게 뭉개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옆으로 잡고 살짝 옆으로 비틀어서 이렇게 따셔야 돼요. 이게 꽉 잡으면은 과가 뭉개져서 이게 상처가 나고 이러면 상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손목 스냅을 이용하는 게 포인트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짝 옆으로 비틀어서 떡 수확에 힘을 보태봅니다. 오, 야 수북하네. 아니 어머니, 아니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하나만 먹어도 돼요? 네, 하나 드셔보세요. 진짜요? 네네. 어머. 아유, 아니 근데 이렇게 바로 먹어도 되나 하우스에 있는 거를? 네, 그냥 드셔도 돼요. 저희는 이렇게 친환경으로 들어서. 아, 친환경이구나. 어디 보자. 향도 너무 좋아. 한 입 크게 베어 물어보는 박경윤 리포터. 과즙미 팡팡 터지는 겨울 딸기 맛에 진실의 미간이 절로 나옵니다. 야, 아니 진짜 딸기 꼬다리에 달려있는 이파리까지 먹고 싶은 맛이야. 여태까지 제가 먹었던 딸기 중에서 진짜 감히 1등, 넘버원, 최고 중에 최고. 딸기 중에 최고. 박경윤 리포터 마음속의 1등 치악산 딸기. 선별 포장 작업 거쳐 출하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에게 새콤달콤한 행복을 전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여기 신선을 한 딸기 이게 선별해서 로컬 푸드로 많이 나가거든요. 자, 그럼 겨울 딸기를 더 맛있게 즐겨볼까요? 선생님, 딸기가 사실 과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오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나요? 네, 저희는 제철 과일 딸기를 이용해서 딸기 찹쌀떡이랑 딸기 보틀 케이크라고 해서 퓨전 떡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겨울 제철 딸기를 품은 찹쌀떡. 먼저 반죽한 찹쌀을 찜통에 쪄서 쫀득한 떡을 만들고 싱싱한 딸기와 달달한 팥을 찹쌀떡 피로 감싸주면 상큼 달달 쫄깃한 딸기 생과일 찹쌀떡 완성! 선생님, 딸기 간식의 매력 뭐예요? 딸기로 만든 떡은 그냥 과일만 드시기 불편해 하시거나 꺼려 하시는 분들도 떡이랑 함께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선물로도 가능하고 그냥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딸기 보틀 케이크는 딸기 백설기를 이용해서 생크림을 넣고 딸기를 넣어서 퓨전떡으로 만드는 그 케이크예요. 예쁜 딸기 떡 케이크 완성!
자, 여러분, 이 딸기가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딸기의 모양이 아닙니다. 정말 비싼 그 제과점에서 먹을 법한 그런 딸기 모양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맛은 어떨지 한번 제가 맛보도록 할게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딸기를 찹쌀떡 백설기와 함께 먹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맛도 2배, 보는 즐거움도 2배인데요. 박경윤 리포터, 오늘 진실의 미간 여러 번 나오네요. 이 딸기 컵케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상에 가장 달콤한 것들이 여기에 다 퍼부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달콤한 거의 최강자 나는 딸기야 라고 저에게 자랑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요 딸기 찹쌀떡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 팥과 찹쌀과 딸기가 만나서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삼합의 최강 궁합을 자랑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딸기 진짜 이쁘다. 딸기의 변신은 무죄. 이번에는 겨울 제철 딸기가 부드럽고 달달한 빵과 만났습니다. 아니 사장님 여기에 딸기로 만든 엄청 예쁜 게 있다던데요? 네, 여기 딸기 폭탄 케이크 여기 있습니다. 비주얼 폭발, 디저트계의 여왕다운 자태를 뽐내는 딸기 케이크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딸기 케이크는 많이 먹어보는 케이크잖아요. 근데 딸기 폭탄 케이크 이름이 좀 특이해요. 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잘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딸기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얼마나요? 거의 한 이 정도? 이 정도 거의 두 팩 조금 안 되게 들어가요. 와! 이름처럼 딸기가 아낌없이 들어간 케이크. 보기만 해도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야 이게 딸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빵이랑 생크림이 이 딸기의 무게를 못 버틸 정도예요 지금. 야. 웬일이야? 저희 특별 레시피로 만든 바닐라 크림이 딸기랑 궁합이 너무 좋아서 최고 인기 상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살면서 딸기를 제일 많이 먹은 날 그리고 가장 예쁜 딸기를 먹은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딸기 이행시 한번 가볼게요. 사진 운 띄워주세요. 자 딸기는 진짜 맛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쁨도 주고요 건강도 챙겨주고요 맛도 예쁘고요 생긴 것도 예쁜 딸기 여러분 많이 드세요. 하우스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빨간 딸기를 보니까요. 이 추운 겨울에 급 따뜻한 봄이 찾아온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네. 치악산 딸기 저도 꼭 만나러 가겠습니다. 저도 이 달달한 걸 정말 디저트 같은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네. 아까 보셨죠? 이 딸기가 들어간 찹쌀떡과 케이크 모양까지 이쁜데 뭐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저도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영수 씨 보세요 지금 침 삼키는 소리가 놀랐죠. 마이크 타고 갑니다 지금. 딸기는요 맛뿐만이 아니에요. 맛도 맛이지만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가 넘는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맛있는 딸기를 고르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겠죠. 좋죠. 딸기의 빨간 부분이 꼭지깔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좋고요. 광택이 나야 되고요. 네. 또 꼭지 부분이 진한 녹색을 띄어야지 맛있는 딸기라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울철 딸기 드시면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도착한 사연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정지영 님이 주셨어요. 저희 집도 부모님, 형님, 저도 집에 콧줄에 달아놨습니다. 하셨어요. 올해 정지영님 집에 정말 좋은 소식만 들려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사연은요.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도착을 했네요. 남이준수님, 곽찬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진영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365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눈웃음 보여주신 거죠? 끼 좀 조금 부렸습니다. 네. 예. 네, 두 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규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연극 관람하려면 서울을 방문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운 속초에서 퀄리티 높은 연극을 관람할 수 있다니 기쁜 소식이네요 하고 저희 365 보시면서 정말 시청평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정말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싶어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대상 수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엄청난 겁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속초 연극인들의 무한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시스는 여인네입니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힘이 되며 살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 정말 이것처럼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싹 코로나19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또 시를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또 시 작품도 한번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요. 아까 딸기 사연에서 경윤 네네. 씨가 딸기로 이행시로 끝을 냈거든요. 네네네. 시를 직접 써주셨는데요. 이게 실시간이군요. 제가 방금 네. 말씀드렸는데 1초 바로- 만에 바로 주셨습니다. 시를 바로 일필휘지라고 네. 하죠. 딸- 바로 써주셨습니다. 네. 딸 수밖에 없는 딸기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 딸기인가 봐요. 와, 이 센스 무엇이죠? 계속 돌아가네요. 저 그렇죠? 딸기 나도 딸기 먹을래요. 아니, 진짜 시 쓰는 분 아닌가요? 맞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삼행시 이렇게 보내는 날도 아닌데도 네. 우리 센스 있는 강원 365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이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까지 마지막 이행시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거든요. 오늘 지영 씨 어떠셨나요? 요즘같이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아주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또 좋은 일 생기라고 이 코트를 한번 딱 선물하시면 아마 그분이 이 심장에 녹아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겨울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방법 제가 오늘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바로 환기입니다. 환기요? 네. 겨울철 집안에서는요. 바이러스와 유해 물질들이 더 기승을 부리기 쉽습니다. 밀폐된 공간 속에서는요, 바이러스가 생존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특히라도 문을 닫고 있으면요, 이산화탄소 농도, 또 라돈 농도 이렇게 유해 물질의 농도가 더 짙어지기 마련이죠. 네, 맞습니다. 이 환기를 시키기 좋은 시간대도 있거든요. 늦은 저녁이나 새벽보다는요, 오전과 오후 사이가 좋고요. 하루 3번 30분씩 자연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환기가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네네. 바깥 공기가 좋지 않더라 하더라도 환기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환기를 하지 않으면요, 실내에 좋지 않은 공기들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 공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연 환기 꼭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밝은 표정과 좋은 소식을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